오늘 5차 공판이 이루어졌는데 김낙 변호사 네. 이제부터 조금 박 전 대통령 측에서 반격을 할 수 있는 날이라면서요? 네,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반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절차는 서증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 이 서증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최순실 씨 관련한 재판의 기록과 현출된 증거, 그리고 그 재판에서 나왔던 그 녹취록, 그런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특검이 증거를 제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특검이 설명하면 거기에 대해서 변호인 측에서 계속 반박을 해야 되는 그렇죠. 입장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지금 중요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지금 뭐 최순실 씨의 그 직권남용과 관련된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재판에서 증인들이 출석해서 유력한 굉장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불리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예.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공소사실 입증을 하려고 하는 데에 대해서 변호인 측에서도 굉장히 세게 반박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보기에는 유리한 증언 같은 거를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이제 그 전체적으로 모든 그 증거를 통으로 아마 특검에서 제출을 했을 겁니다. 예. 그러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해당 부분에 있어서는 뭐 특검에서는 이것은 공소사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불리한 것이다. 예.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거로 제출을 할 것이고요. 또 반대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 측에서는 그 부분 말고 이 부분을 봐라.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이거는 오히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다라고 하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공방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어제 이제 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이 돼가지고 강제 구인장까지 발부가 됐는데 소속사님 결국에는 안 갔어요. 이거는 뭐 법리적인 이유보다는 어떤 심리적,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박 전 대통령으로서는 나가고 싶지 않겠죠. 어떤 시기든. 그래서 이제 결국 법원에서도 강제 이제 구인장까지 발부를 했는데 예. 그 구인장 자체를 이제 그 집행 자체를 거부한 거거든요. 박 전 대통령이.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마땅한 어떤 법적인 그건 없는 것 같습니다. 없었나 봐요, 그런 게. 현재의 상황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검 쪽에서는 계속해서 강제 구인장을 더 이제 발부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는데 법원에서는 여성이고 또 전직 대통령이라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냥 증인 자체를 이제 취소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이게 앞으로도 아마 여러 가지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경우가 많겠죠. 예, 계속 아마 신청을 검찰이나 특검에서는 할 것으로 보이고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박 전 대통령이 강하게 안 나가는 쪽으로 입장을 정한 것 같습니다. 한번 나가게 되면 계속 나갈 수도 있는 그렇죠. 거니까. 아마 저것은 그 변호인이 그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뭐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이 있을 때에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2번 부과를 합니다. 예. 처음에 한 300만 원 정도 부과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안 나면 500만 원 정도 부과를 하면 일반적으로는 그 8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증인이 출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과태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온 사람들은 사실상 그 재판부에서 구인장을 발부해갖고 끌고 와야 되는데 거의 형사재판이나 일반 재판에서 구인장을 발부해가지고 끌고 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누가 이제 끌고 간다고 했을 때 구인장 발부대가 끌고 간다 했을 때 버티어버리면 사실은 또 그거를 강제 집행하기 또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끌고 와가지고 또 증인석에 앉혔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진술 안 해버리면 또 사실은 재판부의 면만 상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사재판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재판부가 아니라 변호인 측에서 이거는 버텨라라고 조언을 했을 좀 가능성이 그래서 1시간 설득 끝에 안 하는 걸로 했습니다. 저도 뭐 비슷한 의견인데 저 대목에 있어서는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저는 이해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은 그 수많은 일들과 관련이 있고 한데 예를 들어서 뭐 사드 문제라든지 그 국정을 총괄하다 보면은 그 무수한 일들과 관련이 있는데 그때마다 만약에 재판과 관련이 있으니까 나와서 증언을 해달라 그러면은 사실 얼마나 많은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그런 걸로 감안을 할 때는 어떤 이것이 선례가 될 수 있고 또 저는 이영선 그 행정관의 그 어떤 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평생 상당히 오랫동안 박 전 대통령 옆에서 경호를 했는데 지금 재판의 그 어떤 혐의 자체가 비선 진료를 방조한 의료법 위반입니다. 경호법 위반도 아니고 정말 의료법 위반인데 이런 식으로 어떤 처벌 수위가 굉장히 크지 않은 이런 것들까지 전직 대통령으로서 관련이 됐다고 해가지고 전부 증인으로 출석하다 보면은 저는 감당하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선례를 만드는 그런 측면.
이런 예. 것까지 감안을 해서 불출석했다고 보는데 근데, 저는 근데 이 재판을 네. 보면 예. 이게 비선 진료의 당사자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시킨 사람일 수도 있고. 근데 예. 그 사람의 증언이 없이도 재판 진행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최경선 위원님께서는 예. 출석하면 안 된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이번 이영선 행정관의 그 재판에서 이영선 행정관이 주장하는 것은 이 방조인 건 나는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뭐 주사 아줌마나 백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은 다 데려갔는데 구체적으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게 뭐 내가 그 비선 그러니까 불법 의료 시술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을 데려와라라는 그런 지시를 한 게 아니라 예. 그냥 바깥에 있는 사람 데려오라고 해서 내가 데려간 것뿐이다라는 어떤 그런 항변을 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연 어떤 구체적인 지시를 했느냐라는 그 진술을 듣기 위해서 부른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하지 않아도 특검에서 다른 방법으로 입증할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재판부에서 철회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영선 전 행정관이 주사 아줌마 들어갑니다라고 이런 어떤 내용들을 다 문자 메시지로 남긴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철회가 가능했던 것이지만 예컨대 다른 이재용 부회장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그 뇌물죄와 관련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독대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인 겁니다. 예. 이게 지금 뇌물이냐 아니냐를 그 핵심적으로 가르는 그런 어떤 증거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나와서 증언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리고 뭐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라는 어떤 그런 특수한 신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민사재판이든 형사재판이든 법정에 나가서 진술하는 의무는 예. 헌법상 의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체적인 어떤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예. 특히나 본인과 관련된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고 예. 향후에 다른 재판에서 이렇게 불출석한다고 한다면 무리를 조금 해서라도 조금 구인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찬 얘기 좀 잠깐 살펴볼게요. 지금 위증 재판도 진행 중인데 위증을 저희가 뭐 청문회나 국정조사 늘 증거해드리면서 위증하는 것을 그냥 쳐다만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엄하게 좀 처벌하는 추세거든요. 그렇죠. 좀 울먹이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러니까 예. 김종 전 차관도 사실은 법정에서 지금 말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진실을 밝혀야 그랬죠. 되죠. 예. 왜냐하면은 그래도 교수 출신이고 대한민국의 문체부 차관이었습니다. 공직자였습니다.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에 있는 이런 참모들이 아니에요. 그 정도 갔어야 될 때 그때는 아니 최순실을 모른다고. 예.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그 얘기를 그때 했던 겁니다. 국민적 공분을 샀었죠. 그럼요. 뭐 말도 안 되는 여러분들이요. 거죠. 예. 저는 그때 정말 실망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사회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렇지 예. 않습니까? 국회에서 국회라고 하는 장소는 국민들을 대표하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그 국민들 앞에 지금까지 자신이 가져왔던 양심, 예. 학식, 또 직위가 다 있을 때 거기서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최순실 모른다고. 아, 저럴 수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그러나 법정에서는 사실 이제 위증했다. 예. 후회한다고 말한 거거든요. 처벌해야 됩니다. 아주 엄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